하늘에서 본 생명의 물길 한강을 연출한 정성태입니다. 한강의 발원지 금용서에서부터 서해바다 보구곳 유도까지 514km의 하늘길 따라 한강의 아름다움과 한강이 우리의 생명수임을 되새기고자 연출하게 됐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허리, 백두대간. 단풍 가득한 태백의 깊은 어느 골짜기. 산새들이 찾아와 목을 죽이는 작은 연못 하나.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입니다. 이 작은 연못이 바로 514km 한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수많은 시간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작은 연못의 물줄기. 자연의 순리에 따라 막히면 돌고 돌아. 철갑 같은 백두대간도 남에서 북으로 거슬러 오르며 오롯이 홀로 생명의 물길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만든 생명의 물길에 사람들은 마치 옹달샘에 모여든 산새들처럼 강가에 모여들어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던 강은 정선군 임계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신선도 머물 것 같은 빼어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구미정을 만든 백두대간의 강원도 소나무는 길이 없던 옛날에도 이 물길을 따라 뗏목이 되어 한양까지 실려가 궁궐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나무 떼꾼들의 노래와 사랑 이야기는 정선아리랑 노랫말로 전설이 되어 강을 따라 흐르고 깊은 골짜기 곳곳에 삶의 애환을 남겨져 있습니다. 한강에 여러 강들이 모여서 한강을 이루고 내려가는데 각 모이는 곳곳마다 다 특징들이 있고 다 달라 보여요. 강이라는 게 물 흐르는 구역만 사실 강이 아니라고 지금. 강 유역이라고 해야 할 수 있고 강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육지와 강이 만들어내고 범람이 되고 그럼 빠져나가고 바닥이 드러냈다가 다시 넘쳐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강의 유역이고 강이 포함하고 있는 생태적인 범위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오로지 물만 흐르는 곳이 우리가 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과 강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같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생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지. 정선에서 동강이란 이름을 얻은 한강.
수억 년 전 바다에 퇴적된 석회암 지대를 녹이고 다듬어 자신의 모습을 한 폭의 병풍처럼 비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을 건네주던 나루터의 다리가 놓여 나룻배는 사라졌지만 수백 년 마을을 지켜주던 소나무와 느티나무는 지금도 변함없이 마을 사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물의 여행길이 만든 경이로운 동강의 아름다운 모습에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한때 이곳에 댐이 만들어져 수몰될 위기에 처해졌던 곳입니다. 어라연, 원시적인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 강의 모습이 보고 싶다면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정선에 동강이 흐른다면 영월에는 서강이 흐릅니다. 한강 하면 우리가 이 서울 한강을 생각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고 그 사이에 흐르는 또 여러 가지 강들이 또 많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동강도 있고 그 강마다 굉장히 특징들이 다 달라요. 또 한 강이 서울로 와가지고 또 한 강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강이 또 이쪽은 남쪽으로 맨 마지막으로 서해 흘러가면서 또 한 번 더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종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강은 아하 우리 한반도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동강과 서강이 영월에서 만나 합쳐져 하나가 되어 남한강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가 된 강줄기는 그 힘으로 소백산맥 자락에도 길을 내고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도 내주었습니다. 삼봉 정도전의 고향인 단양. 단양에는 높은 산과 계곡이 많은데 강 한가운데 이 세 개의 작은 봉우리 지명을 정도전의 호를 빌어 도담삼봉이라 부릅니다. 험준 줄령을 돌고 돌아 흘러온 강물은 잠시나마 호수가 되어 숨을 고릅니다. 호수 밑에 잠겨있는 옛강, 옛길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옥순봉과 구담봉을 바라보면 됩니다. 호수 아래 잠긴 옛 강길의 비경,
그 모습들도 이랬을 겁니다. 강이 잠기고 산도 잠겼지만 아직도 그 명성만은 잠기지 않고 청풍명월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충주호의 작은 섬들. 지금은 이름조차 없는 섬이지만 한때는 주변의 산봉우리들과 위용을 겨뤄 결코 뒤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충주호를 벗어난 강은 다시 강의 호흡으로 남은 여정을 이어갑니다. 산세가 유연해지면서 강물의 모습도 원만하게 그 모습을 바꾸며 천혜의 강변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멀지 않은 옛날 이 강을 따라 한양의 배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단양까지 날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뱃길을 따라 큰 마을이 생겨나고 번성했습니다. 남한강 여주 구간을 지역 주민들은 여강이라 부릅니다. 신륵산은 국내 사찰 중 유일하게 강가에 세워진 절로 수백 년 사찰의 역사 속에는 뱃길의 역사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한강 뱃길이 북한강과 만나는 곳, 두 강물이 만나는 곳이라 해서 양수리 또는 두물머리라 불립니다. 발당호는 2,500만의 식수원입니다. 양평 그러면 정체성? 그럼 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의 중요성을 알기에 제가 20년 동안 이 공간에 농약, 비료, 제초제를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 거. 물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갖게 하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곳부터 한강이란 온전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남양주 덕소는 전국 최대의 취수탑이 있는 곳. 서울 시민 대부분은 이곳에서 취수한 물을 마십니다. 첩첩산 중 굽이굽이 돌고 돌아온 한강. 그 생명이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이 강을 끼고 탄생했듯이 한반도의 문화도 한강이란 생명을 가진 강이 만들어 왔고 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인구의 거대 도시에 이처럼 생명이 살아있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전루리 포구는 실질적으로 한강 하류지만 수중보가 저 위에 좀 수중보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는 녹조가 있어. 흐름이 있는 물은 죽지 않는 물이라 그래서 정화가 돼요, 스스로. 근데 갇혀있는 물은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녹조나 생기고 고기가 다 폐사돼요. 산소 부족으로. 근데 여기는 흐르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강이라고 해서 한강은 죽지 않았다. 딱 한 가지 나는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한강에서 수영하는 거야, 애들이. 나는 그런 물을 원해. 그리고 그런 강을 원해요. 저기 북한강과 남한강 그 사이 만나는 그 지점 사이에다가 옛날 냇가를 재현하는 거죠. 물고기가 놀고 가서 첨벙첨벙 그 수영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냥 물놀이하는 누구나 아이들과 온 가족들이. 내가 안 하더라도 후손들이 누구나 조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명맥이 있다 보고 여기는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도 고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강의 여정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의 강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문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강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생명의 물길로 흘러갈 것입니다.